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 와빌의 그지무지 와빌입니다. 역시 한 달의 첫 시작은 이걸로 가야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학수고대하던 그 괴담, 바로 포켓몬스터 괴담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괴담만큼 무서울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겁쟁이라 이번 편도 오싹하네요. 이번 포켓몬스터 괴담 녹음은 전과 다르게 핸드폰이 아닌 마이크로 하고 있으니까 자, 이어폰 꽂고 재밌게 들어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는 포켓몬스터 애니가 재밌었는지 아님 게임이 더 재밌었는지. 신기하게도 이 두 차이에 따라 포켓몬스터를 바라보는 시점과 지식이 다릅니다. 특히 첫 번째 괴담은 포켓몬스터는 죽지 않고 기절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주의 깊게 봐주세요. 포켓몬스터 게임을 하다보면 포켓몬 납골당이 존재합니다. 납골당은 죽은 이들을 불태워 그 뼈가루를 그릇에 담아 안치해주는 곳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포켓몬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포켓몬이 죽지 않고 기절만 한다면 세상은 포켓몬으로 넘쳐나겠죠. 아무튼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레이어의 라이벌이자 체육관 관장인 그린의 초창기 포켓몬 멤버는 피존, 윤겔라, 어니부기, 레트라 이렇게 4마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린과의 포켓몬 대결에서 승리한 뒤 보라타운에서 오랜만에 만난 그린의 포켓몬 멤버는 초창기 멤버였던 피존, 윤겔라, 어니부기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멤버로 아라리, 가디 이렇게 5마리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초창기 그린의 포켓몬 멤버는 4마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라타운에서 새롭게 아라리, 가디 이렇게 2마리가 추가되었다면 총 6마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보라타운에서 만난 그린의 포켓몬 멤버는 5마리 뿐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초창기 멤버였던 레트라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초창기 멤버 중에 레트라만 빠졌을까? 그런데 보라타운에서 그린과 만난 장소를 보면 주변에 묘비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네, 레트라는 이미 죽었던 것입니다. 더 오싹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린은 배틀이 끝난 뒤 나는 탕구리를 잡을 거야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진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이 사진 한 장이면 레트라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그린이 왜 탕구리를 잡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와빌이 떡밥을 어떻게 숨겨놨었는지 등을 알 수 있겠죠? 원피스의 장고, 피리 부는 사나이 등과 같이 누군가를 홀리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최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왜곡된 부분이지만 아무튼 포켓몬스터 1세대 최면 포켓몬 중에 슬리퍼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슬리퍼 아닙니다. 슬리퍼입니다. 이 친구는 슬리프가 진화의 형태인데 어째서 코끼리가 이렇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슬리퍼의 도감 내용을 살펴보면 추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닌다, 아이에게 체면수를 걸어서 어딘가로 데려간 사건이 있었다 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슬리퍼는 밤선인과 마찬가지로 귀엽지 않은 외모에다 야돈, 마인맨, 뮤츠, 윤겔라 등 그 당시 쏟아져 나왔던 다른 에스퍼 타입 포켓몬들에 밀려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게임 프리크에서 10주년 기념으로 이런 티셔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슬리퍼가 아이들을 홀려 어딘가로 데려가는 듯한 모습의 티셔츠를 말이죠. 슬리퍼가 아이들을 데려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쯤 되면 아이들을 데려간다는 것은 확실하네요. 서양에 존재하는 다른 스시처럼요. 이 이야기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야도는 매끈매끈한 핑크색 몸뚱이와 멍청이가 아니라 순수해 보이는 눈, 그리고 매력적인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돈의 도감을 살펴보면 움직임은 느리지만 꼬리를 사용하는 낚시가 특기다. 둔감함으로 꼬리를 물려도 아프지 않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돈은 꼬리 쪽에 대한 아픔을 잘 못 느낀다는 것인데요. 도감 내용에 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꼬리의 끝에서 달콤한 맛이 번져나오고 있다. 영양은 없지만 물고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든다. 이를 통해 셀러가 야돈의 꼬리를 무는 이유도, 야돈이 꼬리로 낚시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욱 무섭고 슬픈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고동마을 동굴에서 야돈 옆에 존재하는 로켓단들은 포켓몬? 그건 돈 버는 도구잖아. 꼬리 자르는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그건 안 돼. 야돈의 꼬리 같은 거 금방 또다시 생기잖아 등의 말을 합니다. 실제로 야돈의 꼬리를 100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들은 야돈의 꼬리는 무슨 물고기 마냥 파는 것이 아니라 마약으로 판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감에 나온 물고만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든다는 포켓몬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썰에 의하면 로켓단은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야돈의 꼬리를 몽땅 잘라내어 팔고 있던 것입니다. 어차피 야돈의 꼬리는 금방 다시 자라고 야돈은 꼬리를 잘렸을 때 그 아픔을 못 느낀다는 이유로 말이죠. 실제로 야돈의 꼬리 말고도 텅구리의 뼈 등도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하여 일부러 잡는 모습이 있는데, 이는 어딘가 모르게 현실 세계 상황과 많이 닮아있네요. 포켓몬스터 괴담 그 세 번째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와비레 그지무지 시청 방법에 대해 팁을 드리자면, 취향대로 보는 것보다 와비레 그지무지가 나오는 족족, 시간 순서대로 보는 것이 영상 이해도 되고 더 흥미로울 거예요. 그래야 이상하게 느낀 부분도 풀 수 있거든요. 포켓몬계단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나올지 얼마나 자주 이 소재로 찾아뵐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림은 성취감과 비례한다고 하잖아요. 와비레 그지무지는 괴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취급하니까요. 더욱 재밌는 썰과 다양한 장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